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자,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일과 8일 이 양일간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연설에서는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10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전일 미국 시장 다소 긴장감이 보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애플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다소 좀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약보합권에서 2,4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좀 담아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22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외국인 투자자 역시나 동반 매수세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507억 원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0.18% 하락을 해주면서 81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1,597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 IT 관련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98억 원, 92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에 비해서 조금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시장 안에서는요, 이 애플페이 관련주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 어제부터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그래도 어젠 좀 상승해줬지만 지금은 조금 주춤해서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서 코스닥이 1,000개 가까이가 하락을 했고 지금도 1,028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인들의 느낌은 야, 이거 지금 조정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 하락 종목 수가 지금 유난히 많은데 근데 시장은 굉장히 강해요. 자, 시장을 보면요. 오늘 거의 뭐 플러스 흐름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0.03%, 약보합이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장중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뭐가 강한가를 봤더니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이 강하고 그다음에 LG화학 강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강하고요. 그리고 SM 주가들이 강하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지금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일부 강한 대형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강하고 어제 강했었던 IT 섹터들이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뭐 고냥고냥 그래요. 근데 일부 2차 전지는 지금도 포스코 케미칼과 같이 LG화학과 같이 강세를 유지를 해주니까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안 빠져요. 지금도 마이너스 0.01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빠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은 안 빠지는데 개인들은 불안한.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강한데 이게 뭐냐면은 차별화장이라 그러죠.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종목만 강하게 움직이니까 내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지수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하고 있으면 내 종목도 좀 떨어져도 억울할 게 없는데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또 안 움직이고 이게 차별화장입니다. 근데 차별화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순환매 장세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차별화 장세 플러스 순환매 장세를 좀 기대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고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락장으로 내려갈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돌기 전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원래 나와요.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다들 수익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일부러 개인들이 불안하게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종목들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흐름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주들도 올라가기 위해서 이 시련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종목들이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뀔 그때에서 혜택을 보죠.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는 애들도 보면 그렇게 크게 이따가도 무슨 상담을 하겠지만 종목들 안 가는 것들 보면은 전저점이 또 깨지면서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이는 게 아니고 상승 트렌드 내에서 눌림목 조정 정도 수준밖에 보이진 않으니까 이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개인들의 지금 체감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올라가는 애만 올라가니까 뭐 에코프로, BM, 뭐 상신 EDP, 뭐 포스코 케미칼, 어제는 미코도 급등을 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어제는 뭐 PCB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뭐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애들은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의 흐름이지만 지수가 무너지질 않으면 그래서 저 지수가 계속 지금 강하게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점도 안 깨지고 그러면 조만간에 2470도 안착을 하고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9포인트만 올라가면은 지금 2461이니까 9포인트만 올라가면은 2470을 안착을 하는 거고 거기서 또 30포인트 더 올라가서 2500 돌파하는 거는 오늘 종목들이 이렇게 눌렸는데 지금 지수가 저런데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삼성전자서부터 해갖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거기다가 뭐 철강주, 조선주, 최근에 철강주 어제 많이 조정받았죠. 철강주, 조선주, 뭐 증권주, 은행주 뭐 등등등등 얘네들이 또 올라가면 뭐 3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 돌파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지고 있지 않고. 자, 미국 시장도 잠깐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자, 글로벌 시장 다 보면은 안 빠져요. 자, 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전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뭐 강하죠,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우상향으로 살짝 도는 느낌이고. 자, 어제 일본 시장.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 오늘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 하지만 오늘 이제 파월 뭐 연설이 있을 거고 뭐 10일 날에서는 무슨 고용 지표에 대해서 무슨 뭐 얘기가 또 있을 거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혼조세를 받다 그러는데 지수로 봐서는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렇게 떨어질 느낌은 아니에요.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뭐 애플의 주가가 뭐 강했느니 뭐 하느니 뭐 기대감이니 어쩌느니 뭐 그러고 뭐 메타 플랫폼 관련주들이 뭐 기대감이 어쩌니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드는데 뭐 받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러려니 말거니 미국 시장은 눌려도 또 올라가고 눌려도 또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뀐 것 같고요. 자, 유럽 시장은 어제 또 최근에 한 달 전에 고점을 또 돌파를 했고 역사상 그 최고점 여기를 또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재작년의 고점을 얘는 좀만 더 올라가면 돌파를 그러니까 이게 쌍봉이냐 돌파냐. 근데 미국 시장의 흐름과 중국 시장의 흐름과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볼 때에서는 유럽 시장이 쌍봉을 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얘네들 돌파 시도를 하든 뭐 여기서 계속 붙어 있든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우상향으로 2,500 돌파가 되면 금방 또 2,600 간다는 얘기 나올 거고요. 2,600 가면 또 어느덧 2,700도 갈 거고 그런 이제 흐름으로 시장이 바뀌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조정 장세인가 하고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은 든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이 셀트리온 삼형제 SM처럼 대형주들이 강력하게 흘러가주면서 차별화 장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시장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불안감은 조금 내려두시고 저희와 함께 그 종목별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입된 개인정보는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어제부터 이 애플페이 관련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은 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자, 애플페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번 달 20일서부터 27일 사이에서 이제 상륙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지금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증권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와도 이거를 검색어를 대놓고 적어놓고 애플페이라고 치질 않으면 그런 기사가 있었나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기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애플페이 하면은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뭐 헤드라인에 뭐 어제까지는 계속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GM의 합작법인 MOU 체결, 전고체 배터리 뭐 투자를 한다, 뭐 2차 전지, 뭐 충전소 뭐 얘기 이런 거서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뉴스가 도배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서는 이제 SM, 그렇죠? SM 주가에 따라서 또 카카오가 공개적으로 15만 원에 뭐 매수한다, 뭐 이것 때문에 그걸로 기사가 뭐 도배가 되고 해갖고 애플페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제 막상 이제 20날쯤 되면 아마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이것도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죠.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꼼지락꼼지락 거리길래 시장이 하락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가 뉴스 받으면 또 이렇게 급등하는. 지금은 시장은 올라가고 싶은데 개인들을 어떻게 털 건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개인들을 털라고 강한 애들만 지금 땡기는 겁니다. 지수는 안 빠지고 가는 애들만 지금 계속 가는 차별화 장세를 만들어 놓는데, 그러다 이제 바닥주들도 이슈를 붙일 수 있는 애들은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에 애플페이 관련주 핫한 이슈인 건 알겠지만 정보를 찾기도 그 전략을 찾아 나가기도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가 그 전략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맥스트 만나봤는데요. 15,500원의 매수가에서 4.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는 자이언트스텝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 23,000원의 매수가에서 0.4%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목요일에는 롯데 정밀화학 59,9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다시금 컴투스로 67,900원의 매수가에서 3.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요. 바로 어제 만나본 표적 종목이죠. 다날 5,540원의 매수가에서 2%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18.9%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만나본 다날도 수익률을 기록해줬는데 그럼 다날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다날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아침에서는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밀렸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밀린 거는 아니니까 걱정할 거는 없고요. 애플페이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돼서 관련된 결제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러면 뒤늦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애플페이 관련주에 다날이 엮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제 관련주들, 전자화폐 관련주들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도 가상화폐 관련주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서 또 다 가상화폐 또 이슈가 나오면 움직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강한 애들만 가니까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강하게 움직이고 파워로직스,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뭐 미코라든지 상신 EDP라든지 이런 애들이 언제까지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는 없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주춤하거나 차별화 장세 어느 정도 그 순환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테마로 돌 텐데,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들 쪽에서도 한번 흐름이, 그러니까 바닥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다날 차트가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위험하거나 빠지거나 그럴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저점이 깨집니다. 하락장에서는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지고, 그럼 깨지면 어디로 내려가요?
이미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장이 만약에 2,200이 깨지고 2,000이 깨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저점이 깨지는 장이 아니고 2,500 돌파가 되면 2,600 가고 2,700 가고 이런 시정으로 지금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500, 2,600, 2,700으로 올라갈 장인데 얘네들이 일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고 얘네들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저점이 안 깨져요. 그러니까 저점이 안 깨지고 있다가 어느덧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바닥에서 평 하고 올라가겠죠. 뭐처럼? 셀트리온 제약처럼. 셀트리온 애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슈가 붙으니까 바닥에서 갑자기 튀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주들은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바닥주들이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바닥주들이 정상적으로 세력들이 생각이 있다면 바닥에서 거래를 실으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바닥주들이. 얘도 보면은 이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다가 이거는 뭐 이슈가 붙은 건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리면 근데 이런 흐름들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거나 상승을 할 때에서 나오는 흐름들인데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지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수가 2,400을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1단계 경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300이 깨지면 2단계 경계를 하면 되고요. 2,200이 깨지면 주식하지 마세요. 다 던져버리고 1년 쉬다 오세요. 2,200 깨지면.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2,000도 깨지고 1,500도 내려갈 거니까. 근데 지금은 2,400도 안 깨지죠. 2,300도 안 깨지죠. 2,200은 떨어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그 동물 중에 미어캣이라고 알죠?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빡쩍 대갖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동물, 귀여운 동물 하나 있잖아요. 그 동물들도 항상 경계를 하지만 뭐 하늘 위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녀야 걔네들이 뭐 경계를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숨을 텐데 지금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평지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위험 신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겁먹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겁먹는데 도대체 어디가 흔들리는데요? 1%, 2% 떨어지는 거 나중에 20%, 30%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50%, 100%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1, 2% 떨어지는 거 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을 먹을 거면 2,400 깨질 때서부터 조금 한번 걱정을 한번 해볼까? 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2,400 깨지는 게 어떠라고. 깨도 상관없습니다. 2,300까지는 괜찮아요. 내려와도. 근데 그것도 안 내려오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2,300까지 내려와도 아무 문제 없는 시장인데 눌림목 시장인데 거기를 안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지금은 2,500을 돌파하려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처럼 최근에 바닥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뭐 상신 EDP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튀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 시장은 2,500, 2,600, 2,700을 가면서 단알처럼 바닥에 있는 이런 류들의 종목들이 뭐 이런 류들의 종목들이 작년에서 카카오가 이랬죠. 바닥에서. 그리고 네이버도 그랬고 카카오 네이버도 바닥에서 여기서 더 떨어지나 했는데 바닥에서 어느덧 어떻게 됐어요? 30%, 40%가 올라갔죠. 바닥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서 잠깐 움직이다 말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저점만 지지가 되면 뭐 이런 애들은 6,000원, 6,500원 이제 본격적으로 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움직이듯이 얘네들도 이렇게 갈 텐데 아마도 이 앞에서 지금 매집을 하는 애들이 물량들이 매집이 좀 덜 됐나 봐요. 그래도 2,600, 2,700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누군가가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은 2,500, 2,600 돌파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 실리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갖고 있으면 아니 장이 뭐 하락장도 아닌데 바닥 종목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종목들이 약하다 그러면 제가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라는 얘기 합니까? 작년에서는 현금화해서 많이 얘기했죠. 시장 위험합니다. 피고름장 됩니다. 급락할 겁니다. 작년에서는 경고도 많이 해줬지만 지금은 그 반대죠. 지금은 무슨 경고가 필요합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어캣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독수리도 없고 땅에 뭐 하이에나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 안 날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평온한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저점이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만 올라가면 결국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만 올라가고 막 LNF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쪽만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그쪽만 따라가려고 그러죠. 나중에 바닥주들도 갈 때가 되면 간다. 그래서 나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셀트리온 제약처럼 휙 하고 튀게 되면 그때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급등명 중한 종목 2개 더, 3개 더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풍산. 자, 이거 눌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시세를 주고 눌리는데 이거를 또 어제도 분석해줬지만 오늘 또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안 빠져요. 바닥에서 이미 벌써 많이 갔어요. 지금 50%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작년에서는 한 50% 올라가면 한 30% 떨어지거나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또 저점이 깨지거나 이랬다면 지금 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조정받으면 이 트렌드에서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립니다. 근데 지금 장은 박스권장에서 종목들은 상승장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저는 어제 방송에서 신의 한수 방송에서 지금 그냥 장은 상승장이다. 진짜 상승장은 아니에요. 진짜 상승장 되려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움직여야 돼요. 유럽처럼 3,000 넘어가고 뭐 3,300 가고 그래야 진짜 상승장이 찾아오는 건데 상승장은 아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장 느낌처럼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처럼 움직이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막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이 누르면 또 올라가는데 이 좋은 장세에서 여기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한 달만 보더라도 풍산은 외국인들이 47만 주, 기관들이 12만 주. 뭐 누적으로 보더라도 한 달이 아니고 뭐 2달을 넘기든 석 달을 넘기든 누적적으로 보게 돼도 작년 9월 달서부터 봐도 기관들이 140만 주, 외국인들이 13만 주. 뒤로 돌리면은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산 흔적만 있어요. 이게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까지는 안 샀고 강하게 산 게 이제 작년 8월 달서부터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계속 사죠. 또 최근에서도 여기 11월 달, 작년 11월 달서부터 기가 외국인들하고 엄청 많이 지금 주워 담고 있는 종목이었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고 물립니다.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지금 상승장인데 상승장 같이 움직이는 박스권장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을 거고 조정받으면 또 올리고 조정받으면 또 올리고 그렇게 갈 거라서 만약에 조금의 비중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서 제가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오징어 다리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익 났죠. 2만 원대 얘기했던 건데 지금 풍산도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길게 보면은 에코프로 BM 길게 보면은 여기가 차트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지만 2020년도 여기서부터 지금 움직인 게 지금 요 정도 위치라고 보입니다. 풍산이.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풍산이 여기서 지금 2만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게 1년 걸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상승하는 게 또 한 7, 8개월 올라가고 또 급락하고 또 빠지는 게 한 3, 4개월 빠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게 또 3, 4개월 올라가고 또 3, 4개월 또 빠지고 또 2개월 또 올라가고 또 2개월 또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전수전을 겪으니까 에코프로 BM이 2만 원대에서 5만 원만 갔었어도 큰 수익이죠. 2만 원에 5만 원 갔으니까 거의 250% 가까이가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만 원. 1000%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익이 나려면 오징어 다리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좋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고 조금 남겨놨다면 뭐 흔들리는 거 그냥 참으세요. 에코프로비엠 봤잖아요. 참을 때 7개월도 참습니다. 떨어지는 거. 조정받는 거 횡보하는 거 8개월, 1년도 참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4개월 올라가고 또 4개월 또 빠지고 또 참습니다. 또 2개월 올라가고 또 2개월 또 빠지고 또 참아요. 그걸 참았을 때에서 얘도 40만 원 가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면 40만 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2만 원 이거를 싸게 산 사람은 50% 수익이니까 손실이 날 때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장도 좋은데. 그렇게 가면은 진짜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에 비중을 줄여서 조금을 가져가야지 비중 많은 부분들은 다른 거 사세요. 자, 다음은 이지케어텍. 자, 이지케어텍도 똑같은 설명인데 자, 비중은 많이 팔았을 거죠. 그렇죠? 당연히 많이 팔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68.3%나 올라갔으니까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는 저는 지금 장이 좋다라는 거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겁니다. 좀 무섭게 빠졌죠. 고점에서 지금 무섭게 15%가 떨어졌는데 죽는 거냐? 안 죽어요. 지금 시장은
그냥 상승장이라 생각해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종목이 왜 죽어요? 흔들어 놓고 또 급등하고 흔들어 놓고 또 급등하고 지금 그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500 돌파하고 2,600 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죽이려면 개인들이 무턱대고 들어와야 죽여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주식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물가도 폭등이고 뭐 우리나라 무역도 연속 적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 해봤자 조만간에 폭락하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특히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주식도 위험하겠지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서는 하도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서는 좋은 이슈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야구바따로 곤장을 한 1,000대를 맞아야 되는데 500대로 맞으면 호재죠. 그렇죠? 500대 맞는데 100대 맞으면 더 호재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야구바따로 여러분들 곤장 맞듯이 막 그걸 정말 세게 맞으면 한 5대만 맞으면 아마 엉덩이 뼈 부러질 겁니다. 근데 그걸 100대를 맞는다? 그러면 거의 죽어요. 매독이라 그러죠. 매를 하도 맞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 주시장은 그래서 웃긴 겁니다.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 것보다 덜 안 좋으면 그게 호재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진짜 종목들이 움직이고 올라가니까. 그럼 나중에서 분명히 얘기할 건 뻔하죠. 금리 인하 이슈, 경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 물가가 잡힐 거다. 이 얘기로 이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나중에서 폭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을 딱 뚜껑을 까보니까 거짓말이었는데 뻥이었는데 하면서 뭐가 또 부실하다 뭐다 하면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지수가 또 3천 가고 뭐 4천 가고 막 너무너무 막 기대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또 빠지겠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지금 제가 뭐 예상을 한다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시장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 다 그렇게 기대감을 올렸다가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꺼지고 이게 주식의 역사고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좋다 그렇다 해서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 이게 반복인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승장은 아니에요. 정말 종목들이 상승장 느낌으로 가고 있고 박스권장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얘네들도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짚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나중에서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지케어 때 정말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풍산도 죽지 않는다. 가던 종목들이 죽지를 않는다. 우리 옛날에 2020년도에서 바닥에 있었던 에코프로 그때 다 추천했었던 정말 지금도 강하게 움직이죠. 후성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은 약하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잘 움직였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코스모학도 코스모 신소재도 그때 당시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언급도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있다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지금을 안 보더라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1년 동안 상황을 보면 종목들이 정말 그때 많이 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당시 KEC 500원에 추천했던 거 400%, 500% 나중에 보니까 800%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경기는 안 좋아도 종목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들이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제 추천했었던 이제 컴투스인데요.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이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컴투스. 요건 이제 아침에서 이제 갭상승이 뜨면서 3.4% 달성은 했는데 만약에 손이 빠른 사람들은 뭐 절반을 팔고 나머지 가는 거 아주 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또 3% 수익을 줄 거니까 3% 달성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너무 쉬운 시장이다. 종목들이 3%, 5%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지금 더 쉬운 시장입니다. 물론 오늘 이 차별화 흐름, 오늘 코스닥 종목이 1061개가 떨어진 이 흐름에서는 저 인간이 미쳤나 할 정도로 왜냐면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좀 전에 3%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3에서 5% 수익 나는 게 더 쉬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했는데 오늘 시장은 그게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 떨어지는 개수가 더 많거든요. 코스닥도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고 코스피도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다라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좋다는 거. 그래서 바닥주들 그래서 컴투스도 흔들리더라도
또다시 3% 수익을 달성을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한국정보통신 가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자, 요거는 패턴주예요. 약간 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왜냐면 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떠 있는 종목이 참 잘 가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을 전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따로 뭐 손절 라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쪽인데 시장이 하락장이면 깨져요, 여기가. 요 자리가 깨집니다. 근데 지금 자가 하락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척을 해도 오히려 급등하는, 여기 보이는 급등 흐름 있죠? 여기 급등 흐름, 급등 흐름, 급등 흐름, 급등 흐름, 급등 흐름. 중간중간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듯이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고, 그래서 N자형 패턴, 그래서 N자형으로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도 15,350원 현재 가격이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저점 라인만 지지가 되면 뭐 물리더라도 물렸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믿는 겁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눌려도 다시 튀고 눌려도 다시 튀고 이게 지금 앞으로의 펼쳐질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에만 종목이 아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섹터에서도 순환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안 오지만 이 차별화 장세가 끝나면 순환매 장사로 돌을 때 이쪽의 테마도 잘 보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 한국정보통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한국정보통신 이 N자형을 그리고 올라가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15,35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은요, 바로 디오입니다. 디오 임플란트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매수가가 26,500원으로 다소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어느 지점에서 다시 지지를 해줄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디오 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일단 디오를 보기 전에 그리고 이번 주 11일 날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토요일 날 1시에 있는데 뭐 어떻게 방송을 보고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서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토요일 날에 그 방송하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서울경제 서울경제 TV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 보는 TV에 송출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따로 송출되는 서울경제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도 뭐 아나운서님이 뭐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 복잡한 사람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제가 이제 강연회에서 할 얘기는 상승장이 찾아왔다, 봄바람이 찾아왔다, 이건 상승장이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체감은 아직 모르겠죠.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면 그러면은 시장은 끝난 겁니다. 개인들이 모두 다 체감했을 때 이게 상승장이구나 그러면 조만간에 폭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의 꿀맛을 딱 먹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조만간에 고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만 잘 봐봐요. 지금 종목들.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만약에 어제 오늘 샀어요. 지금 3% 5% 깨지는 경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싹 사면 일주일만 지나면 20% 깨지는 게 자주 나왔습니다. 왜? 작년에는 하락장. 지금은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그렇지 종목들이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되면 되게 또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매가 나오면 또 재밌는 장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연회를 진행을 이번 아마 지난달에는 안 했어요. 1월 달에는 강연을 진행했고 2월 달에는 안 했고 3월 달에서는 이번에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번 중요한 강연회 지수도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장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아직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오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디오 26,500원에 15%.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얘도 바닥에서 도는 거예요. 돌고 있죠. 작년 하락장이었다면 이 흐름이 안 나옵니다. 이 흐름이 안 나오고 작년으로 이제 대비를 하면 이 흐름이 작년 하락장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도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깨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깨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를 돌파를 했죠. 1년 6개월의 그 하락 트렌드의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정배열로 바뀌죠. 정배열로 돌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정배열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도 이제 개인들 한 번 더 떨궈야죠. 그냥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한 번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니까 이제 여기서 저항으로 걸리고 다시 또 빠질 거예요. 근데 빠진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일로 떨어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또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다른 종목들은 더 반등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빠지면 2만 원, 뭐 적당히 빠지면 2만 1,000원. 근데 버티세요. 버티면 우리 그 버팀의 종목 카카오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몇 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바닥에 손절했더니 바닥 대비 50% 올라간 카카오가 있듯이 저 디오도 한 이쯤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카카오로 따지면 그래서 요쯤의 위치로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반등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디오의 위치가 한 이쯤에 있다. 이쯤에 있으니까 조정받는 건 그냥 견디세요. 한 달 정도 견디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서는 수익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 네, 5,000원에 20%입니다. 5,000원에 20%. 네. 뭐 일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얘만 잘 안 움직이죠? 이건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배터리에 조금 연결이 됐건 아니면 지금 뭐 카메라 이슈에 붙어 있는 애들 장비 소재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최근 보니까. 그래서 뭐 PCB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예전에는 이슈가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시스템 반도체 C자도 안 나와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인데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면은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요렇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움직이게 되면 다시 5,000원으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뭐 이게 강하게 주도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려면 뭐 시스템 반도체 엄청난 호재가 터져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지금 뭐 PCB 관련주도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주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장비들도 은근슬쩍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쪽 애들이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 얘도 다시 이쪽 방향으로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지금은 장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고 나중에 만약에 저 종목을 손절해야 되거나 그냥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2,400이 깨지면은 손절 고민을 하시고 2,200 깨지면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 다 던져야 돼요. 2,200 깨지는데 2,200 저는 올해는 안 깨질 것 같아요. 근데 2,200 깨지면 작년처럼 또 하락장이 또 몇 년 또 1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2,200은 안 깨진다고 봅니다. 안 깨질 거니까 일단 2,400이 안 깨지면은 저 종목도 손절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위로 가면, 위로 보면은, 본전 오면은 매도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차트가 지금 당장 사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추가 매수할 거면 일주일 뒤에 다시 물어보세요. 일주일 뒤에. 아, 네. 지금은 너무 지금 차별화 장세. 지금 가는 게 이런 애들만 가요. 뭐 포스코 케미칼. 그럼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는데 한 달, 두 달은 좀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던 한국정보통신, 오늘의 매수가로는 15,35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5,1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해당 종목의 매수 포인트까지 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각각 165억 원, 60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외국인 투자자 지금 특히나 이 비금속 광물 담아내면서 상승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78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57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이 IT 관련주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22억 원, 73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철강, 화학, 이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해줬는데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광부합권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2,465억 원에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 이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81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코스피가 또 상승 전환을 해줬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자, 지금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했죠. 근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1,000개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의 체감은 오늘 장이 빠지는 느낌이 날 거고, 아까 오프닝 때에서도 했었던 얘기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좋은데 지금 종목들이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무리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따라갈 거라면 단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종목들을, 예를 들면 일부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빠진다 싶으면은 손가락을 빼야 됩니다. 손가락 잘려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안 움직이다 싶으면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되죠.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강한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게 나으냐? 차라리 이 시장을 믿고 순환할 수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서 버텨야 돼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개인들은 다 지쳐가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내에서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 어차피 한 달 정도 안에서 잘 버티다 보면 그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그 2차 전지처럼 갑자기 바닥에서 평평평 튀면 되는 거잖아요. 튈 때는 또 금방 튀어요. 갑자기 튀면은 갑자기 7%, 8% 튀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15% 튀었다가 그 다음 날에서는 29% 튀었다가 또 그 다음 날에서 또 상한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튀면은 바닥에서 70%, 80%또 금방 가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흐름이 올 때까지 어떤 종목으로 잘 갖고 버티느냐. 일단 지수가 안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수는 계속 견고하게 움직이니까 시장을 믿고 종목들을 바닥 종목들을 잘 매집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장은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상황은 견고하다,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종목별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전략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 그 전략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IRA 수혜주로 꼽히면서 좀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특히나 최근에 이 실적 턴어라운드 장세를 좀 보여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해도 3%가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 같은 경우가 17만 5,5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주면 우리 보유가에 좀 닿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계속 보유하시면 괜찮을까요?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요거를 뚫었죠. 이것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쭉 가져가시고 조정받아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좋으니까 시장이 뭐 2,400이 무너지면 얘가 떨어지지만 어쨌든 요거는 더 갖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도 좋고 종목의 흐름도 좋으니까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바로 뉴질의 파마입니다. 이 신약 개발 기업인 뉴질의 파마 최근에 이 미국 채권자의 파산 신청 소식에 연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연이은 하한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가 지금 5,378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랄랄님 너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이거 차트를 잠깐 볼게요. 뭐 이거 일단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좋은 거의 상승장과 같은 이 박스권장이지만 그냥 상승장으로 이해하세요. 상승장이 왔는데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 그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파산 사태 일단 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적을 지금은 잠깐 볼 건데 보나마나 이거는 적자예요. 뻔합니다. 그렇죠? 보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달, 4월달 감사 시즌 앞두고 이런 차트에 이런 지금 수급과 이런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이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패를 당한다 안 당한다는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패 안 당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야, 이거 지금 여기서 5,378원이면 이쯤에서 공략을 했거나 아니면 이전에서 탔다가 물타기를 했다가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거의 점한가까지 내려가고 또 한가를 내려가고 이렇게 급락하는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에서는 내비로 둬야 돼요. 멈출 때까지 계속 고점에서 지금 쭉쭉쭉쭉쭉 강한 힘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게 되면 냅둬야 돼요. 언제까지 떨어지나. 떨어지는 것까지 다 멈춘 다음에 다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보면은 과거에 급락하고 나서 이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얘는 멈춘 거예요. 멈추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년 걸렸죠? 1년 거니까 멈춘 겁니다. 물론 대부분 종목들은 한 2개월, 3개월 정도에서 멈추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면 회복을 하는데 1년이 걸려요. 아직 회복도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내려온다고 물타기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손절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얘네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들어줄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았을 거고 3월달, 4월달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손절하고 가는 게 안전하기는 하지만 손실이 너무 커서 글쎄요 이걸 손절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이게 손실이 10% 안쪽, 그래 20% 안쪽만 됐었어도 저는 이거를 손절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손실이 60%가 넘어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갖고 가야 돼요. 비중이 그나마 다행히도 5%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위안으로 삼고 50%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상패를 당할지도 모르는 지금 차트가 그래요. 뭐 상패를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차트가 약간 상패 차트처럼 급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매수 절대로 안 되고 그냥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팬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저기- 종목이 궁금하세요? 피롭틱스 피롭틱스. 13,200원에 그 40%를 가지고 있는데 한 3년 됐을 거예요. 사고 나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때 못 팔고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좀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언제쯤 그 본전이 될지 아니면 이익을 좀 보고 팔지 언제쯤 매도를 할까 그게 궁금해서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줄 얘기는 많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거든요. 예. 2차 전지 섹터인데 지금 이거 흑자 전환도 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가시면
예. 이게 지금 바닥을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예. 돌렸어요. 돌리고 올리고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지금 장은 상승장입니다. 예. 박스권장이지만 그냥 상승장으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상승장 느낌이 나오죠? 건조 돌파를 하죠? 그러면 일단 12,000원까지는 가져가시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은 13,000원 갈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12,000원까지는 내비로 두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세요. 아, 그러면은 한 본전쯤 13,000원쯤 오면은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게 낫겠죠. 왜냐면은 뭐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하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지금도 올라오려면 지금은 한 40% 올라와야 될 텐데. 예. 그냥 갖고 있으세요, 일단은. 예.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소통의 창구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